민 부장님. 네. 아니 요즘 뭐 기판 쇼티지도 난리다. 이것 때문에 난리다. 반도체 업체들이 뭐 기판 업체 찾아다니면 웃돈까지 준다. 기판이 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기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면 네.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스터디 타임, 네, 공부 일단 타임. 공부를 하고 그 뒤에 그래서 그 관련된 용어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하실 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이 이제 일반 부품 실장용 기판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이 반도체 칩 실장용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패키지 기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 부품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 있는 전자 부품들 있죠. 뭐 네. PC라든지 이런 거 뜯었을 때 크게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 기판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기판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있는 반도체 칩을 올리는 반도체 칩을 실장하고 부착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메인보드를 또다시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가 선이, 폭이 그리고 수가 메인보드랑 반도체 칩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칩은 아주 미세한 회로들과 다양한 회로들이 그려져 있는데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하면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저 패키지 기판을 한번 걸쳐서 저기에다가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메인 기판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부분은 왼쪽 부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쪽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PCB라고 하는 이 기판이 많이 쓰이는 곳을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통 많이 이제 쓰이게 되고 두 번째가 모바일 기기 휴대폰이라든지 우리 뭐 워치 있죠 손목에 차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쓰이게 되고 세 번째가 통신 장비 있죠 통신 장비에도 PCB 기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요즘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쪽이 차량 쪽입니다. 이제 전기차 되고 전자가 되면서 거기에도 PCB 기판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만 하나만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스마트폰과 이제 모바일 기기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는 기판을 우리가 HDI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H는 하이라고 보시면 되고 D는 density, 그 밀도, 아주 고밀도 사양의 PC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되게 작죠. 그 네. 안에 아주 조밀하게 PCB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밀도를 높여서 조밀조밀하게 회로를 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기판이 HD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HDI를 잘했던 회사가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 잘하다가 수익성이 좋았는데 이게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는 이 사업에서 다 철수를 했다. 통신전기판은 이 전기적 신호가 우리가 4G보다 5G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들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PCB도 기판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적층으로 고다층으로 많이 쌓는 이렇게 이 고다층 PCB 기판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PCB 기판을 많이 하는 회사는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통신용 MLB라고 하는데요. 멀티레이어라고 해서 고다층 기판을 우리가 MLB라고 하는데 MLB? 또 야구 이야기 하시려고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딱 야구 이야기 하실 것 같았습니다.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고다층 PCB 기판 여러 개 쌓는 거 통신 장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다. 여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주로 많이 그쪽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돈 된다 싶어서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와글와글 네네. 몰려들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니까 안 돼서 좀 철수를 줄였는데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쇼티지가 나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이제 그림이 왼쪽의 방식, 오른쪽 방식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 반도체 칩을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밑에 저게 기판입니다. 어허. 연결하는 거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선으로 연결돼 있죠. 가는 선으로. 예. 촘촘히 선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저기 볼이라고 합니다. 볼을 따다다 구슬 같은 것들을 넣어서 저기를 접착시키는 소재를 이용해서 네. 그 방법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플립 칩이라고 돼 있죠. 네. 앞으로 저희가 전화 뭐 황 팀장님이 아마 이야기하실 때 FC 뭐 CSP, FC 뭐 또 뭐 이렇게 이 앞에 FC라는 것을 붙일 거예요. 그 FC 방식이 바로 플립 칩 방식으로 구슬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과 기판을 붙이는 거구나. 이게 네. 어려운 거고요. 예. 중국 애들이 여기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정해져 있고 수요는 많은데 소수다 보니까 쇼티지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CSP라는 게 있고 오른쪽은 BGA라는 게 또 있어요. 왼쪽은 칩과 검은색 기판과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칩 크기만큼의 기판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간이 좁은 곳에 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딜까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공간이 협소한 쪽으로 아하. 주로 많이 사용하는 쪽을 FC, CSP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오른쪽은 칩보다 기판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공간이 좀 자유로운 서버라든지 컴퓨터 이쪽을 우리가 주로 하는 쪽이 FC, BGA 같은 이러한 패키지 기판이다. 아니 근데 이 기판 부족이 무슨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황 팀장님? 주식시장의 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들은 사실 계속 나왔던 네.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판 관련 종목들이 주가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라던가 2차 전지만 올라가는 시장 중에서 몰래 사실 반도체 관련 주식들 왜 안 가 했는데 기판만 지금 사실 몰래 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녹화 오늘 당일에도 심택이 굉장히 좀 이번 주 준비하면서 그만 가라 했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기판의 업황 개선은 사실 2018년, 19년 코로나 이전부터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상위권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가 앞으로 기판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예정이니 너희들 증설을 해라.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증설을 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들도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가전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화상회의 같은 그런 멀티 IT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캐파도 늘어났고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기존에 먼저 대응을 했던 회사들은 지금 수익을 계속 추출해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5G 안테나라던가 뭐 그다음에 CPU, GPU 계속적으로 기판 수요는 다품종으로 좀 그리고 그 빅테크 회사들이 요구하는 그 뭔가 그 하나하나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요는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 근데 공급은 또 부족하다. 그러면 이쪽 관련 업체들은 아닌 말로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뭐 어떤 주가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있죠? 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 황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심텍 같은 회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좀 고부가 관련된 패키지 기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덕전자가 뒤따라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쇼티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HDI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서 철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이 덴시티 예, 덴시티 고밀도. 네. 그래서 HDI 기판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철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LB 같은 부분들 있죠. 그쪽은 일본 애들이 또 철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경쟁 강도가 상당히 심했는데 하나씩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남은 애들이 오히려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는 좋은 상황에서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괜찮고 그래서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부가치를 그동안 올해 작년 증설을 많이 해놓은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황 팀장님이 그러셨잖아. 이거 녹화 앞두고 심택 좀 살살 가라라고. 아니 한 2, 3주 전에 우리가 이걸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심택은 정말 무거웠었거든요. 사실 네. 이제 저희 회사 리포트만 봐도 사실 상반기부터 심택에 대한 추천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답답했었던 거죠. 지금 주가 기판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네. 매출 순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출에서의 비중. 그러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70%가 기판 매출이고요. 대덕전자가 네. 50%, 코리아 서키트하고 해성 DS가 한 30% 정도 되고요. 예. 대형사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 한 10% 내외
보여주고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소품종으로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요구하는 소량 생산을 네. 해주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한 11%인데 영업이익률은 한 30%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LG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이노텍이 조금 그래도 주가가 단단하게 버티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이 트리거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판 관련 종목들은 그렇다 보니까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해성DS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급등한 종목들이야 뭐 조금은 뭐 쉬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내년까지 계속 관찰하면서 매매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회사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러면 안 움직여요, 우리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뭐 저점 대비 한 20% 올라왔습니다만. 네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돌아서려면 일단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야 될 것 같거든요. 가격이. 네, 가격이 일단 돌아서야지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움직임들을 보면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그래픽 카드 만들죠.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러한 그래픽 카드는 또 메타버스가 요즘 이슈인데 메타버스 쪽에 엔비디아가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움직임이 괜찮은데 거기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삼성전자처럼 이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많은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아래쪽의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실만한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DDR5라는 거를 이제 막 시작을 하거든요. 세대가 바뀌는 거죠. DDR 이제 반도체 세대가 공정 세대가 바뀌는 건데 내년도에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공부 좀 다시 한번 합시다. DDR은 또 뭔데요? 아까 MLB는 알아들었는데 멀티레이어. 더블 데이터죠. 더블 데이터 DDR은. DDR은 예. 그래서 그 DDR1부터 DDR2, 3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세대가 바뀔수록 뭐 효율이 좋고 저전력이고 좀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네. 쉬울 것 같아요. 근데 DDR4에서 DDR5로 바뀌었을 때 칩 사이즈라는 게 반도체 칩 사이즈가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반도체 기판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겠구나.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제품을 내가 출시를 하는데 그러면 굳이 싸게 어려운 기술로 내가 만들었는데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죠. 신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 또 비싼 가격으로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이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익성이 내년도에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칩 사이즈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는 똑같은데 칩 사이즈가 커지니까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도 또 더 타이트해지고 그래서 이 기판 쪽은 올해보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업황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짜 방송이 거듭될수록 나는 민 부장님의 저 탁월한 능력 왠지 듣는 사람한테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저 큰일 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듣다 보면은 정말 막 정말 좋아질 것 같아. 저도 듣다가 제 멘트를 다 까먹고 있어요. 빠져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야지 말. 지금도 보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네.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근데 다 업황은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거죠. 실적은 다 잘 나오고. 근데 왜 지금 하필 기판 관련주만 올라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시장이 그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시장이 지금 보면 메타버스나 NFT나 뭐 관련 주식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관련 주식들 중에서 기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판이 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섹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섹터들도 분명히 시장의 선택을 받을 때가 오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DDR5도 그렇고요. 소재, 장비 주식들도 분명히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이 분명히 선택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쪽 기판 관련해서 황 팀장님 보고 계신 종목은? 저는 조금 기판 비중은 작지만 좀 다른 쪽에서 성장성 있는 해성 DS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해성 DS는 기판 비중은 30%이고요. 대부분 네. 한 70%는 거꾸로 반대로 신텍하고는 반대로 리드프레임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리드프레임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하고 기판하고 이어주는 그 이제 선들을 만드는 게 리드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 조금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적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신텍이나 지금 좋은 주가
를 보여주는 기판들을 보면 다 한 1, 2년 전에 다 설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도 또 그리고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해 우리가 사줄게요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해성 DS도 보면 올해 500억 정도의 설비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설비 투자가 완공이 되면 거기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지금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사실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용 반도체는 무조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차전지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를 간통하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시총은 좀 작지만 충분히 1조 클럽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어허.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